네, 최근 우리 고용시장을 보면 60대 취업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청년 취업자는 급격히 줄고 있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50만 명을 넘었는데요. 청년 취업 시기는 더 늦어지면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의 요람이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우영 이사장 모시고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청년들 일자리 못 구해서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50만 명이 넘었다. 일단 노력도 하기 어려워서 그냥 쉬었다는 것 같은데 이런 숫자를 볼 때마다 조금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네, 좀 답답합니다. 통계 조사 이래로 아마 50만 4천 명 지난달에요. 예, 역대 네. 최대인 것 같고요. 심각한 이제 현상이죠.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심각하다고 보냐면 일본 같은 경우도 그 50대 그 아들을 부모님 80대 부모가 부양하는 일이 지금 최근에 심각한 사회 부모가 50대 아들을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20대 네. 청년기에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을 못해서 경력 단절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냥 쉬었음 세대죠. 이게 계속 이제 악순환 굴레에서 취업을 못하니까 현재 이제 일본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는데 우리도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고학력, 고스펙 굉장히 아주 많이 갖추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난, 극심한 경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일자리, 눈높이 수요가 안 맞는 현상이 기인한다. 서로 눈높이가 안 맞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많이 해야 된다. 예컨대 이제 다양한 그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일단 먼저 뛰어들고 보자 하는 마음가짐을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죠? 뭐든지 먼저 실천해 봐야 되니까. 한번 해보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보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을 그냥 쉬지 말고 도전해보게. 도전해보게.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이든. 정책적 수단을 만들고 또 저희 산인공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청년들 이제 일경험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제공해드리고. 어떤 게 있습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청년들한테 대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네. 지금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해외 일경험 사업이라고 재작년부터 생긴 사업이 해외 있죠. 일경험. 그 해외 일경험. 해외에 나가서 단기간 2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해외 좋은 기관들을 알선을 해드리고 또 연수도 필요하면 해드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체재비 또 지원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해드리죠 충분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해외 일경험 할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좀 많이 좀 해줍니까? 아니면 너무 또 적어서 또 혜택을 못 받을? 이제 재작년부터 생겨서 올해는 600명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왔습니다. 예산을 600명 정도. 점차 늘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해왔던 앵커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K무브라고 들어보셨죠? K무브. K무브 유명한 브랜드니까 청년들 해외 취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죠.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고. 해외 취업. 지금까지 한 7만 몇 명이 해외 취업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켜드리고 또 연수가 필요 없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알선을 해서 해외 기업들이라든가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데 네트워킹을 해서 연결을 시켜드리는 이제 해외로 좀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산인공의 이 K무브 프로그램을 좀 문을 두드려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운영하는 게 월드잡 플러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몇 천만 명 정도 청년들이 지금 누적돼서 가입을 해서 지금 계속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보고서도 쓴다든지 또 케어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월드잡 플러스에서 등록을 하시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주로 해외 취업을 하면 어느 나라로 조금 많이 관심을 주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나라들이 미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 또 최근에 이제 멕시코 같은 한국 업체들이 많이 간대. 우리 기업들이 많이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국가로 가고 기관으로 말하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질이 높아져서
그 유엔 산하 그런 데 꽤 기구들이라든가 많은데. 네 그런데 이제 간 사례 우리가 미리 MOU를 맺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혹시 그런 데 가려면 너무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펙이 너무 좋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예.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역량을 검사를 하고요. 예. 역량이 부족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적인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또 더 훈련이 더 필요하면 훈련을 더 받게 해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데 가능한 한 본인의 취미와 적성, 뭐 희망에 맞는 쪽으로 해드려야 되겠죠. 예. 어차피 경험을 쌓는 건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해외 취업도 하긴 하지만 예.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해서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그 경험을 가지고 그렇죠. 국내에 와서 예.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국내에서 취업을 일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한 38년 전에 김우중 회장님이 그 하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게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아,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네. 넓은 세상에서 일과 경험을 해보고 취업도 해보고 네. 그 자원들이 다시 또 인적 자원들이 들어오면 한국에서 각국의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그죠? 네.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도 세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쉬지 말고 이런 데 네. 좀 도전을 하면 좋을 텐데. 더 많이 도전할 수 있게 그래서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 예산이 좀 늘어나면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네, 예산이 제한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600명 정도 하고 있고 또 해외 취업에 또 해외 연수, 해외 일경험, 해외 취업에 관련돼서 예. 사실은 또 생각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죠.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이? 국내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는데 굳이 외국까지 보내야 되겠냐 이런 다른 시각을 가진 분이 이제 계셔요.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뭐 청년들 중에서도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싶은 DNA를 그런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있죠, 그죠? 또 국내에서 또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하고자 하는 DNA가 있는데 어차피 국민 세금을 다 걷어서 지원하는 거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뭐 필요한 때에 따라서 인재를 양성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취업 말고 이제 일학습 병행이라고 하는 국내 이제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죠.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 일과 학습을 그러니까 근로자 신분으로서 예. 곧바로 아주 일학습 병행은 예컨대 이런 거죠.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곧바로 전일제 대학을 가지 않고 네. 먼저 취업을 하는 취업해서 거죠. 일을 하면서. 예, 취업을 하면 정부에서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뭐 등록금 뭐 이런 걸 다 지원해 드리죠. 네. 주말에 나와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옛날로 말하면 주경야독 같은 주경야독을 거죠. 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좋은 효과가 이미 취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자기 실전 현장에서의 역량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고 또 조기에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들어간 여러 가지 그 노력과 시간이 예.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일과 있죠. 이런 학습을 병행하는 그 프로그램에도 네. 조금 지원자가 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예산에 있어서 예산으로 갖고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데 대충 뭐 작년에 한 3만 명 정도 3만 예, 명? 현재 누적 15만 8천 명 정도 대단하네요. 일하면서 공부하고. 예, 예, 거기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더 늘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그쪽으로. 예산을 예. 청년층을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청년층을 위해서 또 지원하는 게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많이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됩니다. 자격증. 예, 네. 저는 뭐 학력보다 요새는 자격 중심 사회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자격증 르네상스가 다시 오고 있다. 자격증. 중장년층에서도 자격증 르네상스가 네,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청년층도. 그런데 다행히 재작년부터 예. 청년층에 한해서 34세 미만이죠. 청년층에는 지금 34세 미만. 네네. 한해서 예,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50% 네. 절반이면 되네요. 자격증.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무제한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네, 이것도 또 1년에 본인이 한 3회 정도까지만 세 차례. 네, 세 차례 뭐 충분하죠. 1년에 네. 세 차례 다 못 보니까 그렇죠, 시험을 자격증 그죠? 시험이. 예, 이제 그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133만 명이 지원됐네요. 아, 보니까. 그래요? 예, 네. 153억 원 지원. 올해는 더 늘렸습니다. 다행히 242억 원의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산인공에서 하는 굉장히 좋은 청년들을 위한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네,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훈련 프로그램을 또 인근 또 민간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하는 운영기관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는 네. 이제 도전의 기회가 직장을 잡는 데 조금 주로 네. 어떤 자격증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따기 위해서 도전을 할까요? 이 청년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청년 세대니까 예. 아무래도 첨단 분야가 이제 첨단 많이 분야. 개설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디지털 관련된 거, 또 인공지능, 그렇죠. 반도체, 빅데이터 뭐 이런 쪽 영역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라든가 또는 방송 컬처 뭐 이런 쪽이라든가 해서 청년층이 요즘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그 이제 선호하는 그 직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노동시장 수요가 또 많고 지금 뜨고 있는 벤처에서도 많이 뜨고 있고 하는 그런 산업군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기에 해마다 수요 조사를 하죠. 저희들이 해서 계속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정원을 배정한다든지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이 국가 기술 자격에 이제 디지털화가 많이 지금 진행이 됐죠.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모든 시험을 제 꿈은 앞으로 향후 한 3, 4년 내에 우리가 1년에 국가기술 자격증 또는 국가 전문 자격증을 응시하는 분들이 한 450만 명 되죠. 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그 정도 530 종목입니다. 530 종목에 450만 명. 어마어마하죠. 어떤 분야는 예컨대 공인중개사라든가 뭐 이런 그 특수한 분야는 뭐 몇십만 명이 보거든요. 한 2, 30만 명 이상. 그러니까 1년에 우리 수능 시험 같은 규모가 8번 정도 대규모로 보는 시험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소규모로 보는 시험도 이제 1년 365일 이제 상시적으로 보는 시험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필답 시험의 한 50% 정도가 CBT라고 해서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 이게 예전과 같이 뭐 시험 문제를 종이에 인쇄해서 나눠드리고 뭐 시험 답안지를 쓰고 다시 회수해서 묶어서 배낭에 넣어서 출제센터 갔다가 물류했다가 채점 끝나고 학교 오래 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물류하다가 또 에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되게 이제 시간과 노력과 뭐 이런 거 뭐 리스크 요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CBT 시험을 이제 더 넓히게 되면 CBT 시험은 좋은 게 딱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기가 본인을 확인하고 컴퓨터 앞에서 문제가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안지를 제가 제출해서 답안지 체크하고 그 자리에서 제출하기를 딱 누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합격 불합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니까. 그러니까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간편하고 물류도 없고 그래서 CBT 시험으로 가능한 한 가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완전히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더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시험장이라고 해서 이제 CBT 시험을 보려면 그 디지털 테스트 센터라 전국적으로 많이 여기저기 촘촘하게 깔아야 됩니다.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현재까지 디지털 시험장 DTC가 12개 정도가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3, 4년 이내에 2, 3년 이내 빠르면 전국에 32개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어지간한 시험들은 다 컴퓨터 시험으로 전환을 되겠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 교육 지원 또 도전 프로그램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요즘 뭐 이 취업 60대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은퇴를 앞둔 퇴직을 앞두고 좀 왕성하게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이가 좀 들어도 열심히 건강이 허락하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액티브 시니어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상당 어떤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을 하거나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실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제 친구들은 액티브 시니어들이 꽤 있습니다. 은퇴한 세대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친구들 만나면 항상 그러죠. 어떤 자격증을 따면 취직이 잘 돼? 일자리를 좀 그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어요. 박사학위 소용없다. 저는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자격증이다 이제는 나이들. 어떤 그 액티브 시니어가 좀 응시하는 그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액티브 시니어가 이제 50대는 이제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학월 한식조리 기능사가 이제 많이 이제 응시하는 편이고 이제 응시만 보면 60대 이상은 전기 쪽 분야입니다. 전기 기능사, 전기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취업률 수요가 조금 많은가 보죠. 취업이 잘 되는 거죠. 예컨대 그 전국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에 그 아파트 관리소장 되려면 전기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제
관리소장 하려면. 예, 제 사촌 형님도 저보다 연세가 뭐 5살 많은데 얼마 전에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니네 자격증 땄어요? 공단에서 하는 자격증 전기 쪽 땄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나 저기 그 아파트 관리소장이 소장 됐다. 네. 괜찮다. 그래서 예. 아 형님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예. 이제 그런 분야들이 일자리가 되게 많죠.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은 사실은 많은 고객들을 주민들 상대되니까 노련한 좀 약간 연세가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또 대미능대하기도 편하면서 또 기술도 갖추고 있으니까 예. 점점 그런 쪽에는 적합한 일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그러니까 전기. 예. 또 어떤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통계 자료를 보니까 55세 이상 네. 예, 취업률로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자격증을 응시하는 분들에 대한 숫자에 대한 숫자고, 부분이고 취업률로 보면 근데 취업률은 또 그런 미층이 약간 다를 수가 있죠. 어떻게 나와요? 취업률이 가장 높은 자격증이 뭐냐면 전기입니다. 역시 전기. 전기 기능사. 전기 기능사. 이제 전기 중에서도 기능사. 기능사. 예. 그다음에 한식 조리 기능사. 한식 조리 기능사. 예. 그다음에 조경 기능사가 들어가요. 조경 기능사. 네, 아하. 네. 그래서 조경 기능사도 그런 이제 조경 수요가 좀 많은 모양이죠. 아파트 단지도 또 역시 조경이 필요하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조경에 다 신경을 많이 들어가니까.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취업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떤 뭐 전기 쪽 이런 쪽은 취업률이 자격증 따면 70%가 넘으니까요. 70%. 네, 꽤 괜찮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또 설비 쪽이 다 이제 그쪽도 마찬가지 들어가는데 예. 이제 이런 분야들은 앞으로 이제 로봇이나 뭐 다 저기 뭐 인공지능이 못하는 영역들 그렇죠.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영역들이 이제 계속 경험이 풍부한 액티브 시니어들. 그런 분들은 만약에 네. 일자리를 갖고 싶으면 산업안전인력공단을 두드려서 네. 국가 자격 기능을 네. 따면 자격시험을 따면 네, 좋겠다. 네. 저희들이 그 이제 2달에 한 번씩 예. 자격증에 관련 리포트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예.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띄워드리고 아, 그래요? 보도자료로 또 배포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노동시장의 이제 현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예. 잘 추이를 살펴보면 예.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은 국민 내일배움 카드 제도가 있거든요. 국민 내일배움 정부가 예. 이제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훈련 받으시고 자격증 따시고 알겠습니다. 취업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청년들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 활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